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기순 충당금 정리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만 간략히 알려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양식은 이런데요. 실제 작성한 저희 아파트 사례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순 충당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화가 되거나 고장이 나면 진짜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매우 곤란해지죠. 그리고 본인 아파트의 그 수명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입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수선을 해야 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짜서 그 금액을 그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집행하면 입주민들에는 과중한 매출에 대한, 매출이라기보다는 과중한 수선비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계획을 짜서 주요 시설물의 연식이나 언제쯤 되면 정기검사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계획을 짜서 연간 얼마씩 적립하기로 의결하고 그 돈을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여 징수하고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는 것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 합니다. 충당금 자체는 부채의 계정이고요. 장기적으로 수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이 되지 않는 그냥 소소한 이 계획이 없는 것들은 수선 유지비로 주로 많이 입주민한테 부과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민들이 매월 정액씩 납부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부과되어서 눈에 보여지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얘는 매월 3월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거나 아니면 3월에 입주자 대표의 보고는 입주자 대표에는 보고를 드려야겠죠. 결과 보고를 먼저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게시판에 공개하셔야 됩니다. 1년치를. 뉴스 중에서는 그 대부분 횡령 이런 뉴스가 가끔가다 나오는데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올까? 입주민한테 부과한다? 그거는 티가 납니다. 바로 입주민들이 자기 고지서를 보고 너도 얼마 나왔어? 너도 내? 그럼 이건 집단 운동이 벌어지기 쉽죠. 근데 장충은 그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입주민들 모르게 돈이 나갈 수 있으니 이건 별도의 관리를 해라 라고 한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고, 이 충당금을 제대로 쓰고 계획대로 쓰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과징금이 엄청납니다. 대표 회장도 과징금 받고 관리소장님도 과징금 받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각 1000으로 최대 맥시멈 1000인데 모르죠. 이게 법적으로 무슨 이게 그 적법한 벌금 쪽에 그 벌금은 전과가 남으니까 범칙금 정도 보다는 좀 세고, 여하튼 1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받습니다. 이거를 과징금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횡령했으면 그걸 다시 반납을 해야겠죠. 근데 그거서부터는 또 금액이 또 틀어지니까 요거까지만 언급을 하고, 경리분들도 수선이 일어나는 물품이 오면 이게 장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소장님께 한 번 더 확인,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가지고 2020년 한 해 동안 쓴 장기수선 적립을 얼마를 했는지 이거죠. 적립률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 장기수선을 얼마나 적립을 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연간 부과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0년도 입주민한테 부과를 했다. 그럼 여기 참고사항으로 밑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월 적립금액은 금액이 적습니다. 여기는 되게 1제곱미터당 100원으로 너무 싸게 책정되어 있죠. 이거를 올리기가 너무 사실은 제가 왔을 때는 50원이었는데 너무 택도 없이 적어서 제가 있을 때 지금 2차로 올린 거예요. 물론 소장님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제곱미터당 50원에서 100원 올렸던 건데 이번에 다시 150원으로 올렸습니다. 민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갑자기 장충 부과금액 확 오르면 전화 엄청 많이 옵니다. 그 설득 작업도 쉽지는 않아요. 매월 적립금액은 1제곱미터당 100원이고 총 주택 공급 면적을 곱하면 매월 입주민한테 부과할 금액은 4,432,610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렸으니 1제곱미터당 150원, 주택 공급 면적에서 곱한 값이 바로 매월 세대 부과금이 6,648,910으로 12월부터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번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 이 부분은 어디서 찾냐면 장기수선 계획서에 수선 총 금액 총괄표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 자료가 소장님께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알고 있는 금액이에요. 얘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2020년 동안 입주민들한테 부과한 금액, 즉 적립률이 매년 얼마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규약에. 근데 몇몇 아파트는 그 규약에 퍼센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립률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은 우리가 적립하기로 한 것이, 그게 바로 즉 우리가 입주민한테 부과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2020년도 작년, 지금 처분일은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하기는 다음 해에 3월까지 공시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입주민한테 부과한 금액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11월까지는 1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443이 610 곱하기 11 더하기 12월분 6648910 합한 금액, 즉 55,407,620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누계는 XPRP의 보조부 원장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쭉 출력했을 때 대변에 있는 금액의 누계 합입니다. 연간.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이자까지 들어갑니다. 즉 이자와 입주민한테 부과한 금액이 대변에 들어온 금액 그대로 이거 225,693,409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보조부 원장의 차변에 있는 누계 금액이 들어갑니다. 뭘 고쳤는지 그 내용을 쓰고 총금액, 사용한 금액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잔액을 보시면 보조부 원장의 장기수선 충당금에 잔액의 누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금액이 201,49309죠. 그리고 자녀 계획 기간 중 장기수선 충당금에 필요한 금액은 적립에 필요한 금액은 그 남은 목표액이에요. 그리고 자녀 기간 중 장기수선 충당금 필요액은 목표액이죠. 그래서 이거는 계획의 목표 금액에서, 그죠? 이거는 현재 적립 금액에 대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적립에 필요한 남은 목표액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장기수선 계획 펜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획서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선택을 하고 확인. 얘는 계획서에, 장충 계획서에 수선 총금액의 총괄표에 있는 금액을 쓰시고, 얘는 장충 계획서에 총괄표 금액을 쓰시면 되고요. 적립률에 따른 장기수선 충당금은 얘는 입주자들한테 부과한 금액, 그 우리가 처분했던 작년 2020년 총 부과액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누계액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우리가 2020년도에 사용한 총 지출한, 여기 말하면 그 2020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2020년도 총 부과액,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잔액, 2020년 총 지출액. 그러면 잔액은 나오겠죠. 어디서 어를 빼면 색깔 다른 걸로, 여기 1번에서 여기 2번을 빼면 바로 얘가 나옵니다. 1번에서 2번을 뺀 게 바로 잔액이겠죠.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냐, 장충의 나머지 잔액, 그해 2020년 12월 31일에 잔액과 맞아 떨어집니다. 참고로 얘는 예치금, 장충 예치금하고도 맞아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잔여 기간 중 장기수선 충당금 앞으로 필요한 금액에서 이 앞으로 적립에 필요한 남은 목표 금액이라고 했죠. 남은 목표 금액. 즉 여기에서 얘를 뺀 값은 바로 얘와 일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장충 계획서는
계획이 아니죠. 정리 및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양식은 뭐 소장님 대부분 갖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규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쓰셔도 되는데 혹여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